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기본서 449페이지 확인 문제, 자 2번을 통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의 전진법 회계 처리를 확실히 한번 정리해 둡시다. 자, 자료 보시면은 자 2013년도 1월 1일에 내용수 5년짜리 잔존 2만원 추정된 기계장치 10만을 구입했는데 이 기계장치를 3년간 사용 후에 2016년 중에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 3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3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잔존 가치는 10,000원이 될 것으로 재추정이 됐는데 정액보로 감가상하고 있죠. 이럴 때 추정의 변경에 대한 한번 회계처리 한번 하고 자 2016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2번. 자, 흐름을 한번 자 정리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 날 자 기계장치를 취득했죠. 자, 그래서 취득 원가 코스트가 얼마냐면은 자 10만 원이죠. 자, 코스트 10만 원. 10만 원. 다음에 잔존 가치 내용수. 그럼 내용 연수는 5년. 5년 기간 N. 잔존 가치를 세트 S에서 2만 원. 약자로 써봤죠. S 잔존 가치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했죠. 정액법. 자, 그런데 2016년도에 자 보세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2016년도 자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원래 내용서 5년이면 자 3년이 지났으니까 자 17, 자 18 그래서 자 2000 지금 13년, 14년, 15년 그러면 15년에 자 보면은 자 내용 5년짜리니까 16하고 17 연도까지 이렇게 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 3년은 1년, 2년, 3년은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재추정 자, 이 잔존 가치가 10,000원 될 것으로 재추정이 됐죠. 10,000원이 될 것으로 재추정이 됐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 연수가 원래 5년짜리가 몇 년 된 의미가 되냐면 6년 된 의미가 되죠. 원래 연수 5년짜리가 자, 원래 2년 남은 걸 충분히 3년 더 사용료 추정이 됐으니까 내용 연수가 변경, 잔존 가치 변경이죠. 어느 하나든지 어느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다. 회계 추정의 변경. 자,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면은 자, 새로운 마음을 갖자고 그랬죠? 새로운 취득 원가, 새로운 연수, 새로운 잔존 가치를 고려해야겠죠? 그럼 새로운 방법도 봐야겠죠? 방법. 자, 이랬을 때 새로운 취득 원가는 요 변경 시점에 장부 금액에 플러스 알파를 고려한다. 자,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경우는 이 변경 시점에 자본적 지출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 등은 장부 금액에 반영된다고 그랬죠? 이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를 고려하는데 항상 변경 시점에
장부 금액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자, 연수 잔존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 먼저 새로운 자, 우리가 원가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새로운 자, 원가 내용순 잔존 방법이니까 그러면 장부 금액은 변경 시점의 장부 금액이죠. 그럼 장부 금액은 자, 처음에 2014년 취득했을 때 10만 원 마이너스 원가 마이너스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합을 빼야겠죠. 방법이 정액법이니까 자, 이 정액법으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원가 의미 장부 금액은 취득했을 때 자, 장부 금액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 보면은 내 테이블에 취한 잔밖에 없다. 내역 연수 5년짜리 자 1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2만 원. 자, 이게 1년치 상각비니까 3년 지났죠? 3년 동안 상각비니까 3년. 자를 차감한 금액. 자, 이 금액이 변경 시점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플러스 알파인데 자본실 없죠? 0이 되겠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 빼니까 8만 원. 그게 8만 원을 지니까 5로 나누니까 자, 그게 3을 곱하니까 3년 동안의 상각비합이 얼마다? 48,000원 되겠죠. 48,000원. 8만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4, 5, 1, 5, 6, 30, 16,000원씩이죠. 16,000원씩에 3년이니까 48,000원. 자, 그래서 새로운 원가 의미가 얼마냐? 자, 좀 내립시다. 아까워도. 자, 얼마냐면 10만에서 48,000원을 빼서 플러스 0이죠. 그래서 52,000원이 되겠다. 이 52,000원이 새로운 원가가 되겠다. 새로운. 자, 그럼 자, 내역 연수가 6년이 아니라 5년에서 1년 더 연장된 의미로서 총연수가 6년, 그럼 총연수가 6년이니까 새로운 연수는 5년에서 그래서 3년 지났죠. 3년 지났는데 1년 연장의 의미가 되니까 새로운 연수는 3년이 되는 겁니다. 3년이 되겠다. 원래 2년 남은 게 3년이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연수는 3년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3년이 충분히 사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3년 이렇게 찰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총 연수가 6년 된 의미가 되니까 5년짜리인데 3년 지났는데 1년이 연장된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새로운 연수가 3년에서 추정 변경에는요. 다른 내용보다 이렇게 새로운 연수를 따져갈 때 자료가 어떻게 되냐. 총 연수가 5년이 6년 됐냐. 앞으로 3년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냐. 아니면 1년이 연장이 됐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자료가 어떻게 주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새로운 잔존 가치는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은 변경이 없죠. 정액법이 되겠다. 정액법.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변경에 따른 새로운 원가, 새로운 연수, 새로운 잔존, 새로운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랬을 때 2016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될까? 2016년도 감가상각비 자, 비는 내 테이블에 취한 잔밖에 없죠. 그래서 내역 연수 3년. 자, 새로운 원가 52,000원. 저는 새로운 잔존 가치 10,000원. 자, 그래서 자, 지금 3일은 3. 자,
만원 빼기 42,000원이죠. 3일 3, 4, 12. 그래서 14,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016년도에 말에 감가상각 회계처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14,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4,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2016년도 상각비에 대한 자, 회계 처리를 묻는다면 감가상각비 14,000원, 14,000원, 감가상각 누계 14,000원. 자, 이런 회계 처리도 물어볼 수 있고 계산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것은 그럼 2016년도 말에 물으세요. 2016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2016년 상각비 합의죠. 그럼 상각비 합의 되기 때문에 누계액은 48,000원 플러스 14,000원. 14,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48,000원 3년 동안의 상각비죠. 합의죠. 거기에다가 2010년 상각비 14,000원이죠. 그래서 자, 62,000원이 되겠다. 62,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16년 말에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장부 금액은 62,000원 누계액이 되니까 당연히 자 38,000원이 되겠다. 이건 38,000원이 되겠다. 이 38,000원을 찾는 방법 하나가 자 쉬운 방법은 당연히 자 새로운 원가 의미가 오늘처럼 52,000원 마이너스 14,000원. 14,000원이 돼서 38,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하고 또는 62,000원 누계액을 알았다면 62,000원을 찾는 방법에서 38,000원 찾는 거니까 10만원. 처음에 10만원에서 62,000원을 빼면은 38,000원 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확인 문제 2번이 어떤 내용이냐 반드시 숙지할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을 두고 유형에 따라서 뭘 물어보냐 생각했을 때 항상 머릿속에 기본이 뭐였다? 추정 변경은 전진 적용하니까 과거를 묻지 않죠. 그래서 항상 전진 적용이니까 새로운 원가 연수 잔존 방법, 새로운 원가, 그래서 new 이런 패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변경을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450페이지 오류 수정으로 가보죠. 잘못된 회계처리를 자 올바르게 고쳐야겠죠. 오류 수정. 자,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어떤 거냐? 자, 이 오류의 유형이 있는데 교재도 있습니다. 오류하면은 산술적 계산 오류가 있다거나 정책 적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 관가했다거나 해석을 심가 잘못했다거나 또는 부정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이 있겠죠. 이건 별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이 오류 수정이잖아요. 오류 수정. 자, 이 오류 수정을 언제 하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오류가 단기 오류입니다. 단기 오류. 단기 오류에 대해서 단기에 수정을 하자. 단기에 수정하자. 자, 중요한 것은 전기 오류에 대해서 해서 단기에 수정을 하자. 단기에 수정하자. 자, 그럴 때 이 단기하고 단기, 전기하고 단기는 FS.
재무제표 보고하기 전이고 보고한 후가 되겠죠? 의미가. 그래서 단결의 단기 수정이 되면은 재무제표 보고 전이니까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수정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기 전이니까 이걸 뭐 오류 붕괴를 정정 붕괴를 통해서 반대든가 추가든가 대체든가 여러 형태로서 수정을 해서 보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자 수정을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전기 그 이전의 오류가 당겨선생님이 전기에 대한 오류가 재문에 반영이 됐는데 이걸 수정을 해야겠죠. 반영됐으니까 이랬을 때는 중요한 오류가 있더라. 중대한 오류를 따진다. 이때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무제표의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 오류를 말하는데 이걸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 그러면 재무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 오류에 있어서 수정을 할 때는 소급 적용을 합니다. 소급법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대한 오류에 대한 소급 적용이니까 자 이걸 자 누적 효과의 의미가 되겠지만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나타나겠다. 말 그대로 전기 오류에 대해서 수정으로 인해서 손실과 이익이 나타나더라. 그건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전기련 수정 손익은 소급 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손익은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어진다는 것에서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어진다. 자, 그러므로 자 정리해 나갔을 때 전기료 수정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 아니라 이익여금에 반영 항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소급법하고 중대한 전기료 수정 손익의 항목은 자, 이 잉여금의 반영이지 단기 손익에 반영된 게 아니다. 이런 항목 구분은 좀 자, 신경 써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 이 오류가 전기 오류가 과대냐 과소냐 이런 건 뭐 의미 두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오류 과목에 대한 대변에 있냐 차변에 있냐 그 과목을 수정하니까 그랬을 때 오류 과목이 대변에 있으면 차변의 손실, 오류 과목이 차변에 있으면 대변의 이익이 되니까 이럴 때 잉여금을 줄이냐 아니면 증가냐 이런 의미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중대한 또는 중요한 전기료 수정 손익에 대해서는 이 잉여금에 반영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지문형이 아니라 좀 계산형으로 갔을 때 좀 시험적으로 좀 냄새가 나는 게 나는데 이런 오류가 잘못된 회계 처리에 대한 오류에 구분해보자 그 말이에요. 오류의 구분. 자,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오류가 뭘 따지냐면 순이익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순이익의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더라 그 말. 지는 오류. 뭐 제 표현 좀 그렇지만 오류 구분에 있어서 순이익의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미치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순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미치도록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왜 순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재무상태표 항목 간의 오류나 포괄순위 계산서 항목 간의 오류는 순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는데 이 미치는 오류가 크게 구분이 돼서 자동
조정, 자동 조정적 오류가 있고 비자동 조정적 오류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정된 오류냐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냐 그 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자동 조정을 상계적 오류, 비자동 조정조를 자 우리가 영구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자동 조정적 오류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말 재고액의 과대라든가 과소, 개상 등은 자동 조정적 오류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과대, 과소, 과대라든가 과소, 개상은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씩은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말 재고액의 과대의 과소는 자동 조정적 오류, 감가상각비 과대의 과소는 비자동 조정적 오류. 만약에 오류 구분에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니까 다른 것도 기억은 좋겠지만 하나씩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회계 처리에 대한 영향을 하나씩 따져가겠지만 구분을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자동 조정적 오류하고 비자동적 오류에 대해서는 의미가 뭐냐면 오류를 발견 수정을 하면 당연한데 오류 수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영향이 자동 조정 안 되지 않을 때는 두 회계기간, 이 회계기간, 두 회계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정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두 회계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정 그렇지 않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대효과라고 한다. 반대효과. 그래서 자동 조정적으로는 반대효과가 일어나지만 비자동 반대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반대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구분하시면 왜 설명 내용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확인해 봤죠. 그러면은 자동조정 비자동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보면 기말재고 과대의 과소니까 봐도 싫지 않는 재고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초재고 매입 매출 원가 기말재고액이 되겠다. 기말재고액 띵띵. 그래서 이 연도를 X1년도의 기말재고가 예를 들어서 과대가 됐다. 과대. 그러면 기말재고 과대로 인해서 X1년도 순이익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기말재고 과대의 과소는 자동 조정적 오류지만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재고의 과대면 이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냐. 순이익은 기말재고가 과대됨으로 매출원가하고는 같으면서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기말재고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 과대, 비용이 과소랑 미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과대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재고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초재고액 매입액 매출원가
원가. 자, 기말재고. 말재고. 자, 이 연도 X 2년도다. 그럼 X 2년도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X 2년도 기말재고액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 잘못이 없다. 자, 그랬을 때 X 2년도의 순미 진행이 어떻게 될까? 그랬죠? 이랬을 때 당연히 X 2년도 기말재고가 오류가 없다면 X 2년도에 순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X 1년도 기말재고 과대는 X 2년도 기초재고 과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X 1년도 기말금 X 2년도 기초금액과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매입액이나 기말재고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초재고 과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데 기초적 과대됨으로써 매출원가가 과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매출은 과대가 되니까 순이익은 과소 개상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X 1년도 기말재고 과대는 순이익의 과대영향을 미쳐서 X 2년도에 그 순이익이 과대가 과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X 3년도에는 그 순이익 영향이 서로 과대의 과소로 반대거로 상승해서 X 3년도에는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류를 발견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류는 있지만은 그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변의 성격의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는 같으면은 반비례 관계, 과대 과소. 근데 기초재고하고 매출원가는 다른 변이죠. 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비례 관계가 있게 되겠다. 자, 이 경우가 우리가 자동 조정적 오류의 영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자동 조정적 오류는 기말재고 과대 과소를 생각하면서 반대 효과가 있구나. 이걸 염두에서 왜 반대 효과다? X 1년도 순이익이 과대가 X는 과소로 반대로 미치기 때문에 X 3년도는 상세가 돼서 이제 3년 순이익에 영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과 당신 영향. 그럼 이제 자, 비자동 소용을 한번 확인해보면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플러스 마이너스. 자, X 1년도 봅시다. X 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자, 계상이 되겠죠? 계상. 자, 이 감가상계상 금액이 과대가 됐다. 과대. 자, 과대됨으로써 X 1년도의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는가? 순이익은 비용이 과대로 계상됐으니까 순이익이 과소 계상이 되겠다. 과소. 자, 그럼 이제 X 2년도 가보자. X 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자, 과대 과소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 자, 그럼 X 2년도에 감가상각비 오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X 2년도 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영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변동이 없죠? 자,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의 비용은 X 1년도의 과대계상은 상각비 X 2년도에 과소 과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자,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과대로서 X는 순이익이 과소가 되면 나절로 X 2년도는 반대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세가 안 돼. 근데 기말재고엔 반대 효과로서 상세가 되잖아요. 상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기말재고 과대의 과소는 반대 효과 있다.
네, 감가상각비 과대의 것은 반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한눈에 좀 자, 보기 위해서 이 잉여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 페이지 454페이지에 순이익하고 이익에 영향 있죠. 단기말 이 잉여금 생각하지 마시고 순이익의 영향만 봐서 자, 정기 발생, 단기 발생에 있어서 자동과 비자동에 대한 단기 순이익만 봐봐라 그 말. 그럴 때 영향이 있는 건지 이 의미가 자동 조정은 55, 비자동 X5가 되죠? 그럼 봐보세요. 자, 이 단기 순이익 영향에 자동 조정적 오류는 자, 비록 X2년도가 단기입니다. 그러면 단기를 쓸 때 전기 오류가 순이익의 영향이 단기 때 미치겠죠? 단기는 당연히 단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X를 단기라면 전기에 대한 오류는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기 건 당연히 단기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자동 조정적으로는 순이익에 영향이 있어서 전기 것도 영향이 있고 단기에 영향이 있겠죠? 특히 전기 것은 반대 효과로서 영향이 있는 거고 비자동은 전기 거의 오류는 단기 거의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단기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문제 좀 어렵지만 확인 문제 5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5번 455페이지 확인 문제 5번. 그래. 기말재고하고 감가상각비가 두 개 다 줘졌죠? 2015년도, 16년도에 과대의 과소로 줬는데 이때 단기 순이익만 봅니다. 이 잉여금은 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자료 보니까 기말재고액이 2015년도에 만원 과대 그랬죠. 만원 과대 2016년도에 근데 자 2만원 과대 2만원 과대가 되겠다. 자,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만원 과소 4만원 과소 자 됐는데 단기 순이익의 영향 와도 여러분이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상당히 길죠. 자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자 보세요. 기말재고액의 과대라든가 과대 자 과대 있죠.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과소네요. 자 이런 것은 기말재고 과대 과소는 자동 조정적 오류 그죠? 자동 조정적 오류로서 기말재고액은 자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적 오류로서 상각비는 비용이 되죠. 비용입니다. 자, 이랬을 때 2016년 거, 이번 쉬우니까요. 2016년도에 단기 순이익 진행이 어떻게 될까? 2016년도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봐보자. 자, 그랬을 때, 자, 기말재고 과대과소는 자, 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하나 따져보면은 2015년도에 만원 과대가 2016년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이 만원이 과대됨으로써 2015년도 순이익은 만원이 과대죠. 그 만원 과대가 반대 효과로서 영향 미치죠. 미치기 때문에 2015년도 만원에 대해서 과소로 영향을 미치겠다 그 말. 2010년 단기 순이익에 자, 왜 반대 효과로서 다시 말하면 2015년도의 순이익이 과대 영향 미치겠다 그 말. 찾아만 했으니까 이익이 많아졌죠. 그 순이익의 과대가
반대 효과를 미치니까 만원 과소가 되겠다. 그런데 2016년도에 2만원 과대는 단기간 단기간에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2만원 자산이 받으니까 과대가 되겠다. 과대 영향을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 감가상각비는 2만원 15년의 과소는 16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반대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년 거면 순이익이 2만원만큼 자 과대가 되겠다.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자 과대가 되겠죠. 그런데 자 2016년은 반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2만원에 2015년 영향은 없죠. 그러면 이제 16년에 4만원 비용이 과소니까 자 4만원 과대 영향.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많아지니까 4만원 과대가 되겠다. 그럼 자 이 세 경우를 다 고려가 되면은 만원 과소, 2만원 과대, 4만원 과대가 되니까 2016년 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5만원 과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5만원 과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의 오류와 기말재고의 오류를 같으면 다 산정해서 기말재고액뿐 아니라 단기 순이익감 고려라고 그랬죠. 단기 순이익 영향을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단기 순이익은 5만원 과대 계상. 여러분 설명이 쭉 해설이 돼 있거든요. 그 경우에 요 설명 내용은 초점을 두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권에서 이걸 좀 응용하면요. 자, 기말재고 과대과소는 반대과니까요. 만원의 과대를 여기 바로 반대로 만원 과소로 써놓고 확인하면은 정리도 쉬워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의할 것은 자산이 과대냐, 비용이 과소냐. 자, 이런 거 생각하겠죠? 자산과 순이익은 같이 움직이고 비용과 순이익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순이익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리하셔야만 자동 조정과 비조정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에 대비하면서 약간 좀 냄새가 나는 단어인데 저는 뭐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또는 하나만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자동 조정 주로 복합으로 나온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좀 복습을 좀 신경 써주시면 그럴 때 여러분 해설이 있지만 설명 내용 위주로 해서 자, 그 설명을 한번 해설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재문제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